방송 주제는 하이브리드냐, 배터리 전기차냐, AI에 물어봤더니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이야기라고 해서 약간의 우락이라고 할까요? 엔터테인먼트라고 할까요?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타는 토요타 쿠르고라는, 미국에서 말하면은 토요타 하일랜드라고 하죠. 2004년식이니까 2023년 올해를 치면 무려 20년 가까이 타고 있어요. 마일리지가 25만 킬로를 넘었으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15만 5천 마일이 훨씬 넘은 게 된 거죠. 그런데 수년 전에 스파크 플러그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엔진 오일 채는 거, 또는 옥시전 센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건 잘 달리지만 아무래도 연비가 처음 새 차 살 때보다 많이 나빠지고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요새 신차를 기준했을 때는 3배가 나빠요. 그래서 요즘 신차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은 휘발유가 더군다나 너무 올라서 앞으로 2년 내에는 새 차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라면 새 차를 사게 되면 순수 전기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은 전기차만큼은 가격이 덜하면서도 연비는 좋은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 될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차에다가 작은 규모의 배터리, 전기 모터가 함께 구성된 차로서 어떻게 보면 복잡한 구성이라 고장도 많이 나고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반면에 순수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와 관련된 안전 문제와 장거리 주행 거리, 충전 인프라 문제 등, 그리고 전기 배터리는 아직도 발전 진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가격은 아직은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값이 비싸므로 앞으로 수년 내에 자동차 시장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보태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예로 가격을 보니까 이건 전기차 반 내연 기관차 반인데요. 가격이 웬만한 순수 배터리 전기차에 거의 맞먹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예외를 시키고 가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중고차, 새 차보다 더 비싼 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1년 중고를 사는 게 해답이 아니고, 안 급하면 새 차를 오더해놓고 1, 2년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은 새 차를 오더해놓고 길게는 2년 가까이 웨이팅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 하이브리드 또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영상에서는 요즘 핫한 챗 GPT에게 그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재미삼아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벤월드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골자를 보고 진행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타고 있는 차가 20년 된 25만 킬로가 넘은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새 차 바꾼다면 무슨 차종으로,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이것을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챗 GPT,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챗 제너러티브 프리 트레이닝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챗 그다음에 GPT가 되겠어요. 자, 그건 아시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내용을 챗 GPT한테 한 거를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과 세어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 첫째,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 언제 사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챗 GPT 대답이, 만약 자기 자주 긴 거리를 운전하거나 차량을 오래 사용할 계획이라면 하이브리드 차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 모터와 연료 엔진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이나 주유할 필요가 없으며 긴 거리를 운전해도 보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주요 도시에 짧은 거리를 주행하거나 충전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전기차가 더 나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다음번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두 번째 질문,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현재는 대중화가 안 돼요. 기술이 성숙도와 안전도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는 최적 시기는 어떻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완전히 최적화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운전 스타일과 주행 환경에 맞게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은 이 얘기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리모트 에리아, 그 예를 들어서 호주 같으면은 그 시골이나 지방 지역에서 충전 인프라가 안 됐을 때는 이거 하이브리드가 낫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기술의 성숙도와 신뢰도 그리고 가격의 경쟁성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와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대답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이브리드 차는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보다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충전 시간이 빠르고, 이거는 말하자면 충전해서 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말하는 거겠죠. 또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 전기차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신뢰성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좀 더 작은 배터리가 신뢰성이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는 주유소에 쉽게 연료를 구할 수 있어 전기차에 비해 더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 밑에는 이건 전기차라는 얘기예요.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더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환경에 친화적입니다. 최선 기술이 전기적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줄어들고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지는 등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충전 시간이 길어 운전 거리가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질문을 제가 했어요. 챗GPT한테 물어보기를 제가 왜 토요타와 혼다는 하이브리드를 고집하고 전기차는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지 소견을 말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지체 없이 챗GPT가 답변을 해주기를, 첫째, 하이브리드 차는 이미 성숙한 기술로 인식되어 있고, 둘째는 하이브리드 차는 배터리 용량이 작고 충전 시간이 짧다는 이점이 있어서 충전 인프라나 배터리 수명 등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토요타 혼다는 전기차 시장 진입하기 이전에 먼저 수소 연료 전기차의 주력을 맞추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생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범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넷째, 일본의 전기차 시장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 특히 혼다, 토요타가 순수 전기차의 진입을 늦게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기를, 저희 직관이지만 제가 좀 의인화 해가지고 말하자면 챗GPT한테 존댓말을 썼어요.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 3종을 비교할 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질문하기를,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순수 전기차에 비해 거의 접근하고 있어 사실 그냥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순수 전기차 이 종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타당한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와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렇게 답해놓고 단서를 달았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간 형태로서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이 함께 작동하여 전기차처럼 순수 전기차로 충전해서 주행을 할 수 있고, 물론 순수 전기차보다는 주행 거리가 짧지만은 전기차 마냥 그 순수 배터리로 갈 수도 있고, 또 그게 떨어지면은 내연기관으로 전기를 생성하여 하이브리드 차처럼 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에 비해 전기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 배터리 수명 등이 덜 우수하여 순수 전기차에 비해서 내연기관 구성 요소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답변이 뭐라는 건가요? 그 반은 찬성하고 반은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생각한다 했더니 이것도 장단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했어요. 앞으로 그럼 전기차의 더 빠른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 많은 전기차 메이커들이 저가의 전기차를 세상에 내놓을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에는 순수 전기차 가격이 지금 하이브리드 가격과 분기점이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은, 전기차의 가격은 기술 발전과 경쟁력, 규모,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전기차의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의 기술 발전과 생산량 증가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는 것이 단순한 가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성능,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의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미술 근거를 보시면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전기차가 출시되고 이를 통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차 가격이 더욱 저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은 보급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가 가격이 낮아져서 전기차 값이 낮아진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배터리 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성능, 주행거리, 인프라 이런 다양한 면에서 시장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저렴이 될 거라는 그런 복합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1, 2년 안에는 전기차 값이 아직도 비쌀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다른 차원에서 해봤어요. 질문 내용이 호주와 같이 넓은 지역의 나라 경우에 농촌이나 지방에는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앞으로 공존할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이는 마치 소총과 기관총이 비유하면 각각 다른 용도나 메리트로 자동차 시장에서도 병존되리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챗GPT 답변이 네, 제 생각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는 각각 다른 용도와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바이러먼털리스트들 주장하는 대로 100% 순수 전기차로 갔으면 좋겠지만은 이런 공존한다는 얘기죠. 또 일부 전기 메이커에서는 뭐 내연기관차를 아예 생산 안 한다고 발표한 메이커도 있죠. 그러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당분간이든 어떤 기간이든 간에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답변 내용이 전기차는 친환경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기술에 따른 관심이 많아지면서 도심에서 단거리 이동이나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에서는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겠죠.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는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연기관과 모터가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충전해서 연료 효율을 높였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뛰어나고 기존의 연료 인프라는 건 아무래도 기존 연료라는 건 배터리 충전이 아니고 휘발유를 쓴다는 얘기겠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이나 지방에서 더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는 순전기차와는 달리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나 급속 충전이 불편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각각 용도로 소비자의 니드에 의해서 공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그 도요타 관련해서 도요타의 그 어떤 그 의견이로서 이 전기차에 대한 그 시장에 진입이 늦었다는 것에 대한 도요타 설명을 제가 소개를 했었죠. 자, 그 내용과 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내장되어 있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걸 물어봤냐면 하이브리드 차는 복잡한 구성이라 고장도 많이 나고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겠냐 하는 일반의 의문점에 대해서 그 사실 의무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해놨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전기차가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 아직은 비싸고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 차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또 한쪽에서는 야,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차 플러스 거기에 또 모터도 달려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답변이 하이브리드 차는 기존의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에 배터리로 구성되는 모터를 추가한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러한 조합으로 인해서 연비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반 전기차, 반 내연기관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염두에 둔 그 답변인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모든 전기 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의 고장률은 일반적인 가솔린 자동차와 비슷하거나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만은 여러 동안 그 해를 거듭하면서 단련시켜 가지고 고장률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질문을 제가 했어요. 초기 구입비 또 구입 유지비를 순수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어떤 차종이 가성비가 좋을지를 비교해 주세요 했더니 2020년 기준에서 딱 표를 해서 딱 줬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차종에 따라서 유지비 차이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차량 제조사나 딜러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했는데, 일단 여기 예를 들어서 최초 구입가 구입비하고 유지비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5년 동안 들어가는 유지비를 여기다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서 뭐 기종은 틀리지만은 요 투싼 기종 같지만은 기아 EV6년 전기차죠. 볼 때는 지금 초기 구입비는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얼마 안 나는데 유지비 측면에서는 내연기관차보다 하이브리드 차가 100만 원까지 안 들어도 싼 거로 나와 있고, 전기차는 그 내연기관차의 한 3분의 1 가까이 이렇게, 또 하이브리드의 한 반보다 좀 많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딴 예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예를 테슬라 3와 토요타 라브4 CXL 5휠 드라이브와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똑같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 3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토요타 라브4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분명히 그 테슬라 3는 당연히 비싸죠. 하이브리드나 일반 전기차, 아니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유지비가 이건 똑같은 게 나오는데, 그 테슬라 3와 EV3 전기차가 비슷한 거는 예약하는데, 토요타 라브4가 유지비가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기준했는지 그 GPT가 답변을 해줬어요. 여기서 제가 물어봤어요. 유지비란 몇 년 동안을 기준한 겁니까? 여기 지금 뒤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유지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답변을, 초기 유지비는 5년간의 예상 유지비입니다. 이렇게 나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들어가는 비가, 이게 5를 나누면은 테슬라 3나 토요타 하이브리드 라브4나 EVC 전기차나 이래서 120만 원이라고 하면은 5년이면은 5, 4, 20에서 한 40만 원, 40만 원이 조금 넘는 거네요. 1년에. 자, 5달러로 한 400, 500불 정도 되지 않겠나 보는데, 관리비가 유지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지 이제 거의 다 오는데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종 어떤 차종을 구매해야 됩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이게 저 앞에서 얘기한 거 중복되지만은 하이라이트 해보면은, 전기차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이지만은 충전소가 부족하거나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충전을 하죠. 그러나 어떤 충전에는 그 번거로움이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는 연료비가 전기차보다 비싸지만 주유소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주행 거리도 길어서 장거리 운행에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는 가격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또 있지만은 그 사용 용도, 그 운전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나왔네요. 차량 사용의 목적, 운행 환경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거의 마지막인데 지금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 안에 순수 배터리 전기차 값이 보통 내연기관차 값과 거의 대등해지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전기차의 가격은 배터리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2023년쯤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한 예측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됐죠. 벌써 올해가 2023년인데 그렇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챗 GPT가 이렇게 틀린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 근거가 여기 좀 챗 GPT가 근거를 보여줬는데 이런 신문에서 아마 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지금 판명되기를 아직은 시기상조로 나온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24년이면 지금 잘못된 내용인데 시기상조 간 내용을 이렇게 해놓고 최근 데이터로 다시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체크 서술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다시 해주기를,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이 25 내지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 전기차 가격도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그 배터리 그 코스트 비율이 전체 차값의 25 내지 40%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기가 전기 배터리 값이 내려가면은 전기자동차 값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하나 힌트를 준 게 2027년까지는 2027년이니까 올해 치면 4년 넘었죠. 전기차 생산 단가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가격은 배터리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하락이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놓고 여기 토를 제공했어요. 다른 자료 소스에서 이렇게 답을 해준 겁니다. 자, 오늘 재미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해서 답을 같이 보았는데요. 흥미가 있었으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